네, 반갑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시간이 되었네요. 저는 이제 AWS에서 보안 쪽 솔루션즈 아키텍트로 일하고 있는 임기성이라고 하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그 멀티 어카운트라는 환경에서, 그러니까 어카운트를 여러 개를 쓰는 환경이죠.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보안성을 높이고 확장성 있는 구조를 가져갈 수 있는지, 이런 방안들을 좀 알려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 멀티 어카운트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우선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멀티 어카운트의 특성들을 반영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보안성을 높이면서 또 가시성을 확보하면서 그 다음에 확장성 있는 구조로 가져갈 수 있는지, 저희 AWS가 말씀드리는 블루프린트 아키텍처를 이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런 말씀드린 블루프린트 아키텍처를 실제로 적용해 본 사례인 톰슨 로이터 케이스를 소개해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지난달 3월에 이제 새로 출시된 AWS 오거니제이션에 대해서 기능 소개와 함께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AWS 어카운트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가장 높은 단위의 분리도를 제공을 하는 개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어떤 사용량 기반의 청구의 단위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있는 슈퍼 유저이기도 합니다. AWS 같이 이제 멀티 테넌시 환경을 이제 제공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 어카운트 단위로 상호 독립적인 테넌트로 분리시키는 어떤 기본 단위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AWS는 이런 이 한 개의 어카운트, 그러니까 단일 어카운트 내에서 필요에 따라서 용도에 맞게 제한된 권한을 갖는 IAM 유저를 정의하시고 이걸 통해서 이제 관리를 하실 것을 권장을 드려왔습니다. 아니면 일종의 이제 기존에 운영하고 계신 어떤 사용자 관리 환경하고 페더레이션 처리를 통해서 제한된 시간 동안만 권한을 갖는 그런 페더레이트 유저를 가지고 이제 접근을 하시게끔 관리를 하시게끔 그렇게 권장을 드려왔었죠.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런 단일 어카운트 상에서 IAM 유저와 IAM 롤, IAM 폴리시를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관리를 해오고 계십니다. 하지만 어떤 고객분들은 이미 한 개의 어카운트가 아닌 복수 개의 어카운트를 활용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멀티 어카운트를 왜 그러면 운영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이유와 함께 또 멀티 어카운트로 갔을 때는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카운트를 한 개만 가질 때 결국 이제 소수의 참여 주체가 있을 때는 결국 이제 별로 이제 이해상충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한 개의 어카운트를 가지고 충분히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계속해서 많은 참여 주체가 늘어나고, 예를 들어서 부서, 사업 부문, 과제 이런 것들이 서로 계속해서 이제 들어오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이제 이런 각각의 참여 주체별로 바라보고 있는 목적하는 바가 틀리기 때문에 단일 어카운트를 가지고 관리하시는데 굉장히 좀 한계를 가지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많은 참여 주체가 있는 경우에 결국은 이런 참여하고 있는 많은 참여 주체들이 실제로 이제 AWS를 사용을 해서 어떤 워크로드를 어떤 비즈니스를 위해서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운영을 하시려고 하실 텐데요. 각각 이제 가지고 있는 목적과 형태가 틀리기 때문에 결국 이런 것들을 보안적인 관점에서 정교하게 통제를 하기 위해서는 아주 세밀하게 IAM 정책과 퍼미션과 또는 더불어서 이제 상세한 어떤 태깅 정책 이런 것들을 수반을 해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더군다나 높은 수준으로 이제 분리를 시켜야 될 환경들이 있죠. 예를 들자면 고객 DB 같은 것들,
이런 고객 DB 환경은 사실은 이제 관련이 없는 다른 환경하고는 완벽하게 분리를 시켜줘야 될 필요성이 법적으로도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이렇게 많은 참여 주체가 가지고 있는 또는 사업 부서별로, 과제별로 이런 부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보안 요건들 또는 뭐 규제 준수 요건들 이런 것들이 다 틀리고요. 그리고 결국 이런 각각의 부서별로 실제로 이제 운영하고 있는 그 개발 환경이나 배포 파이프라인이나 이런 프로세스가 전혀 상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단일 어카운트 말고 별도로 이제 독립적인 어카운트를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멀티 어카운트를 이제 운영을 했을 때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필요에 따라서 이제 분리를 했으니까 보안성이나 또는 뭐 해킹과 같은 유사시에 피해의 그 범위를 제한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목적에 맞춰서 이제 어카운트를 분리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얼마만큼 각각의 워크로드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기가 굉장히 용이해집니다. 반면에 이제 이런 어카운트를 많이 운영하면 운영하실수록 어카운트 자체를 관리하고자 하는 어떤 부담들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어카운트는 완벽한 분리도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각각의 어카운트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예를 들어서 어떤 워크로드가 운영되고 있고 또 그 워크로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보안 수준 또는 취약한 구성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중앙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어카운트들이 가지고 있는 또 적용하고 있는 그런 보안 요소들 또는 통제 장치들 또는 감사에 대한 어떤 증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중앙에서는 전혀 안 보인다는 것이고요. 결국은 일일이 다 들여다봐야 되는 그런 부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런 멀티 어카운트들이 결국 이제 이 보안성과 가시성을 높이고 효율적으로 비즈니스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떤 아키텍처를 가져가야 되느냐? 이 점에 있어서 이제 AWS가 지금부터 이제 일종의 블루프린트 아키텍처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AWS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블루프린트 아키텍처의 목표는 지금 보시다시피 한 5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AWS 어카운트를 생성하는 과정 자체를 수작업을 최대한 배제하고 자동화시키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향후에 이제 어카운트 개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확장성 있게 지원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동시에 이제 사업 단위별로 또 참여 주체별로 자율적으로 각각의 어카운트를 운영 관리할 수 있는 체제가 필요하다라는 것. 그리고 내부적으로 이제 필요한 여러 가지 보안 요건들, 감사 요건들을 충족시킬 수 있고, 그리고 비즈니스가 커나가면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는 보안성 있는 그리고 유연한 그런 구조를 택해야 된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보시는 이런 이 몇 가지 이 어카운트 타입들을 가지고 기능적으로 좀 분할을 시킬 필요성이 생기게 됩니다. 위에 보시는 이 3개의 어카운트는 실제로 이제 모든 기업을 전부 다 전담하는 한 개의 어카운트로 전담하는 그런 공통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밑에 보시는 4개의 어카운트는 필요에 따라서 각각의 과제별로 부서별로 용도에 맞춰서 계속 중복해서 생성하고 운영 관리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처음 말씀드리는 이 빌링 어카운트는 기존에 사용하고 계신 고객도 계시겠지만 통합 빌링을 통해서 이제 페이어 어카운트를 이제 좀 운영하고 계신 고객들도 있으실 텐데요. 그 목적으로 나머지 어카운트의 빌링을 하나의 어카운트로 몰아서 통합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빌링 어카운트고요. 그리고 보안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이제 감사를 준수하기 위한, 감사를 지원하기 위한 로그를 통합한다든지 또는 키에 대해서 암호화된 키에 대해서 중앙에서 잘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다른 어카운트들이 얼마나 안전한지를 진단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갖춘다든지 하는 용도로서 보안 어카운트가 이제 필요해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액티브 디렉토리나 아니면 LDAP 이런 이제 사용자 관리 환경 또는 DNS 아니면 이제 온프레미스 환경하고의 하이브리드 연결을 위한 저희 AWS로 얘기하자면 다이렉트 커넥트 같은 네트워크 환경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다른 어카운트들하고 쉐어해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공통 서비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공통 서비스를 관리하는 어카운트를 또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랫단에 보시는 샌드박스라든지 스테이징이라든지 운영 또는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목적으로 어카운트를 계속 중복해서 확장성 있게 이제 만드시게 되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어카운트를 멀티플하게 가져갔을 때 결국 이 어카운트마다 계속 중복해서 수행해야 되는 기본적인 작업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IAM 모범 사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 백서에서 밝히고 있는 것들을 이제 종합을 해보면 결국 AWS 어카운트는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 AWS 어카운트의 루트 크레덴셜은 굉장히 소중하게 보관이 되고 철저하게 관리가 돼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있죠. 최대한 사용하시지 마시고 IAM 유저로 이제 가지고 어떤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하실 걸 권장을 드리는데요. 그거와 함께 이제 이런 어카운트의 크레덴셜 관리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AWS 어카운트를 포함해서 어카운트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벤트들에 대해서 클라우드 트레일 로깅을 활성화시킬 것. 이거는 이제 굉장히 나중에 이제 책임 추적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고요. 또 기존의 온프레미스에서 활용하고 계신 직무 기반의 RBAC 체계, 요 환경하고 동일하게 결국 AWS 운영 환경도 그런 직무 기반의 RBAC 체계를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를 이제 지원하기 위한 엔터프라이즈 롤이라는 것들을 이제 충분히 디파인 하시고 그걸 가지고 활용하시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존의 이런 그 액티브 디렉토리와 같은 그 아이덴티티 관리 환경과 페더레이션 처리를 통해서 실제로 굳이 이제 AWS 어카운트 또는 IAM 유저를 모두 이제 생성하실 필요 없이 페더레이션 처리를 통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이제 고민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보안팀 전용 그 어카운트라고 했던 그 부분,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보안 전용 어카운트에서는 몇 가지 이제 목적을 가지고 이제 수행을 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각각 나머지 어카운트에 대한 보안 수준을 진단하기 위해서 예를 들자면 스캐너 같은 걸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스캐닝을 할 때 사실은 이제 다른 어카운트에 읽기 권한이 필요해지죠. 결국 이런 읽기 권한과 같은 그런 그 이 크로스 어카운트 롤이 이 보안 어카운트에 부여가 되는 그런 체계로 가야 된다는 것이고요. 기타 등등의 이제 여러 가지 상세한 어떤 IAM 퍼미션에 대해서 어떤 조건에서 이 액션을 허락을 해줄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정의가 될 필요가 있고 그게 IAM 정책으로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어느 정도 이 표준화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공통적으로 반복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드시 자동화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동화라는 의미는 결국은 이런 그 반복적인 일들을 수작업으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하죠. 빠뜨리거나 그러니까 실수 또는 이 여러 가지 이제 요청에 의해서 이제 권한을 좀 더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모든 것들이 보안을 취약하게 하는 이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 됩니다. 일단 지금 좀 전에 살펴봤던 이런 기능적으로 분화된 어카운트들이 각각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빌링 어카운트가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모든 계정의 그 사용량 기준의 어떤 그 빌링량을 전부 다 이제 통합 청구하는 그런 구조로 연계가 되는 것이고요. 이 빌링 어카운트에는 사실은 이제 빌링을 통합하는 기능 외에는 다른 것들을 운영하시지 말 것을 이제 저희가 권장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제
뭐 온프레미스랑 빌링 어카운트랑 연계할 필요성도 없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 독자적으로 이제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이런 독립적인 빌링 어카운트를 구성하시되 결국 이를 통해서 그 사용량이 이제 그 병합이 되기 때문에 뭐 RI 같은 경우에는 할인율이 좀 더 높아진다든지 하는 혜택들을 이제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보안 어카운트를 이제 생성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이 보안 어카운트의 주 목적은 로그를 통합해서 감사를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다른 어카운트의 보안 수준을 진단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아까 제가 잠깐 예를 들어드렸듯이 스캐닝을 위해서는 모든 어카운트의 읽기 권한이 이제 필요해지는 것이고요. 또 각각의 어카운트에서 발생하는 이벤트들을 이 보안 어카운트의 통합 그 레파지토리로 읽어오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이제 이 권한들이 세팅이 돼야 됩니다. 그게 이제 그 시큐리티 어카운트를 위한 크로스 어카운트 롤들로 각 어카운트에 다 디파인이 되어 있어야지 이런 일들이 이제 가능해지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이 암호화 키에 대한 안전한 입출력, 인출 및 다시 복귀해주는 그 키에 대한 입출력에 대한 어떤 로깅을 결국 이제 이 보안 어카운트가 책임을 지는 구조로 이제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그간의 AWS 컴피그라든지 또는 인스펙터라는 어떤 보안 서비스들을 이제 많이 소개를 하고 활용하실 것을 권장을 드려왔고요. 결국 이제 빌링 어카운트랑 이런 식으로 이제 빌링에 대해서 이제 플로우를 가져가시게 되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빌링 어카운트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거꾸로 이제 로그는 보안 쪽으로 이제 수집이 되는 그런 구조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옵셔널하게는 온프레미스에 있는 보안 환경하고 네트워크적으로 연계를 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운영하고 계신 예를 들자면 이제 심 환경이라든지 또는 대시보드, 보안 대시보드, 관제 대시보드 이런 환경하고 실질적으로 통합을 할 요건들도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적으로도 연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공통 서비스 어카운트가 되겠습니다. 이제 보시다시피 DNS 또는 NTP 또는 사용자 관리 환경인 액티브 디렉토리, LDAP 또는 레디우스 서버 이런 것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모든 어카운트들에 있어서 이제 같이 사용되어져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아시겠지만 AWS에서는 AMI라는 그 이미지를 관리를 하실 것을 이제 권장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골든 이미지들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권장드리는 서비스 카탈로그 같은 기능들을 이제 활용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는 다른 어카운트에 여러 가지 워크로드들이 운영 중인 그런 웹 서버나 DB 서버나 이런 것들에 대한 패치, 중앙에서 이런 패치들을 관리하는 그런 환경들을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운영을 위한 어떤 관제 환경들도 이런 공통 서비스로 묶어둘 수가 있겠죠. 결국 이런 공통 서비스 환경이랑은 이제 빌링 관계를 이제 가져가시게 되는 것이고요. 로그도 이제 보안 어카운트 쪽으로 이제 수집이 되어야 됩니다. 네트워크적으로는 실제로 이제 공통 서비스 어카운트랑 보안 어카운트랑 VPC 피어링을 통해서 연결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온프레미스하고는 AWS의 디렉 커넥이라든지 VPN 연결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네트워크 연결을 가져가시게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외에 결국 이제 그 멀티 어카운트를 운영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참여 주체별로 이런 샌드박스 같은 검증계를 두신다든지 샌드박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도입하려는 솔루션이나 이런 환경들을 사전에 검증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별도로 이제 빌딩과 보안 어카운트하고의 이제 기존의 동일한 그런 연계를 가져가시는 것 외에는 네트워크적으로 온프레미스랑 상호 연계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스테이징, 그 QA나 또는 스테이징 어카운트를 이제 환경으로 이렇게 독립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스테이징 어카운트가 향후에는 뭐 운영계로 이제 승격될 수도 있을 것인데, 결국 이 스테이징 어카운트에 그 대한 어떤 관리도 이 공통 서비스에 있는 배포 파이프라인하고 연계를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어카운트와 마찬가지로 빌링을 통합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발생하는 로그를 보안 어카운트로 모으셔야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공통 서비스에 네트워크 VPC 피어링을 연계를 하시고 온프레미스하고도 연계를 해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운영계는 이제 실제로 워크로드를 서비스하는 그런 환경이 되겠죠. 가장 중요하고 접근을 가장 높은 수준으로 통제를 해야 되는 그런 환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운영 환경으로의 접근, 직접적인 사용자 접근은 최대한 배제를 하셔야 되고요. 나머지 환경들처럼 이제 빌링 쪽에 통합을 하고 로그를 보안 쪽으로 보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공통 서비스랑은 이제 배포 파이프라인 정도로만 연계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 운영 환경에 사용자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을 최대한 배제하시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런 그 목적에 따라서 분화된 어카운트들을 결국 이제 뭐 그 기업 내에 일상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바라볼 수 있는 여러 가지 팀들로 구역을 나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빌링 어카운트는 이 구매 재무팀이 이제 관리를 하게 되고요. 모든 어카운트에 이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이 사용량 기준의 어떤 빌링 요소들을 통합해서 처리를 하는 그런 구조로 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업 운영팀들이 뭐 지금 방금 말씀드린 스테이징이나 운영계나 샌드박스 같은 그 각각의 어카운트들을 독립시키고 또 필요에 따라서 계속 중복해서 구성을 하시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인사팀이나 네트워크팀 같이 이제 일종의 뭐 스텝 부서가 되겠죠. 스텝 부서에서는 뭐 사용자 관리를 위한 전용 어카운트 또는 뭐 아까 그 공통 서비스로 묶어 놓을 수 있는 그런 공통 서비스 어카운트라든지 백업이나 DR 같은 것들도 별도로 분리시키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안이나 감사팀 입장에서는 나머지 어카운트들에 대한 보안 수준의 진단 그리고 감사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뭐 보안 감사 어카운트라든지 또는 로깅만을 전담하는 어카운트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분업화해 가지고 어카운트를 이제 그 운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런 이 몇 가지 블루프린트 요소들을 가지고 실제로 적용했던 케이스가 이제 바로 톰슨 로이터인데요. 톰슨 로이터는 뭐 전 세계적으로 약 100여 개국에 대략 한 6만 명 정도의 직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다국적 멀티미디어 회사입니다. 어느 날 이 회사가 AWS를 이제 사용을 하다가 이제 한번 현황을 한번 조사를 해봤다고 합니다. 대략 조사를 해보니까 400개 이상의 AWS 어카운트를 이제 보유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전혀 빌링 통합이 안 돼 있었다고 합니다. 더구나 이제 기존의 사용자 관리 환경이랑 전혀 연계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카운트가 생성만 됐지 회수가 되지 않은 그런 구조로 계속 누적만 되고 있었다는 상황이었죠. 더구나 이제 개인 메일 같은 걸 가지고 어카운트를 생성하고 그걸 이제 부서에서 쉐어하는 그런 구조도 발견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 회사에서는 이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이제 고려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거는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현업 부서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셀프 서비스 구조를 이제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런 그 셀프 서비스 환경을 가져가면서도 일정 수준의 보안을 지원하기 위한 자동화 개념을 이제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그 통제 요소를 뭐 최대한 줄이면서 얼마나 신속하게 이런 이 IT 환경을 이제 할 수 있는지를 고민을 했고요. 그리고 도대체 이제 몇 개의 어카운트를 가지고 효율적으로 이런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업무 분장을 해서 관리를 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이 톰슨 로이터도 이제 뭐 기존에 400개나 되는 이런 기존 어카운트들이 전혀 빌링이 통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했던 거는 결국 이제 빌링을 묶는 작업을 먼저 했었고요. 그런 점에서 실제로 이제 통합된 볼륨에 따른 할인율 혜택을 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통합을 해버리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좀 적용하지 않았던 태깅 정책, 코스트 얼로케이션 태그 같은 것들을 부여를 해서 실질적으로 사용량을 어카운트별로 이제 좀 따져보는 도구들을 개발을 했다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방금 전에 살펴봤던 그런 블루프린트 아키텍처대로 기능적으로 분화된 어카운트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먼저 이제 보안 어카운트를 만들었고요. 결국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로그를 통합하거나 아니면 뭐 스캐너를 돌리기 위한 그런 통합된 그 보안 어카운트를 만들었고요. 이 환경에서는 실질적으로 저희 AWS가 제공하는 뭐 컴피그나 인스펙터나 아니면 뭐 서비스 카탈로그나 이런 그 보안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그 서비스들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적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통 서비스들을 한 군데로 모았습니다. 뭐 프록시라든지 그다음에 DNS라든지 NTP라든지 액티브 디렉토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 군데로 모았고요. 그다음에 온프레미스하고 하이브리드 구성을 하기 위한 AWS 디렉 커넥 환경도 이쪽으로 모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각 사업 부서별로 본인들이 판단해서 이제 뭐 필요한 샌드박스 환경 또는 뭐 스테이징 환경, 운영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분할을 시키거나 아니면 이거보다 더 촘촘히 여러 가지 어카운트를 이제 생성을 하게끔 자율성을 이제 부여를 했다라고 합니다. 결국 이제 기존에 400개나 되던 관리가 안 되던 이런 환경들을 위에 보시는 뭐 3가지의 엔터프라이즈를 책임지는 그 계정을 만들고요. 각 사업 부문별로 확장성 있는 구조로 자율적으로 이제 관리가 가능한 이런 환경들, 어카운트 환경들을 이제 구성을 하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1년 정도의 기간에 걸쳐서 기존에 있던 레거시 환경을 지금 말씀드린 이 신규 어카운트로 마이그레이션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제 이런 마이그레이션을 통해서 이제 이 톰슨 로이터가 이제 가장 크게 얻었던 밸류는 이 기존에는 전혀 가시성이 확보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어떤 어카운트가 무슨 워크로드를 돌리고 있는지조차도 실제로 중앙에서는 전혀 안 보였다는 것이고요. 근데 이렇게 좀 기능적으로 분화되고 중앙 집중화된 그런 멀티 어카운트 환경 구조를 가져가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일목요연하게 파악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어카운트가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생성이 됐고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그게 이제 보였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이런 어카운트를 생성하고 라이프 사이클 관리를 하는 그 단계에서 여러 가지 중복적인 부분들을 뭐 스크립트라든지 이런 코딩으로서 이제 좀 자동화를 이제 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자동화를 통해서 이제 노력했던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어카운트의 베이스라인 리콰이어먼트랑 동일합니다. 1차적으로 이제 루트 크레덴셜에 대한 안전한 관리를 이제 하는 그런 스텝을 집어넣어야 되고요. 빌링 연결이나 또는 뭐 어카운트 생성에 대한 워크플로우를 적용을 해서 사유를 이제 승인을 받아서 처리하고 이력을 남기는 그런 구조로 이제 갔고요. 그다음에 기존의 그 계정 관리 환경 또는 권한 관리 환경하고 연계를 하고 그 연계된 롤을 가지고 실제로 각각 어카운트에서 제한된 어떤 권한만 수행하게끔 그렇게 이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는 뭐 코딩화해서 권한을 부여하고 회수하는 그 과정 자체를 이제 자동으로 이제 처리하게끔 최대한 그렇게 이제 구현을 했다라고 하고요. 네트워크 연계라든지 또는 뭐 보안 감사 설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굉장히 어떤 자동화된 스텝으로서 이제 풀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이제 뭐 파이썬 코드를 동원한다든지 또는 뭐 방금 전 시간에 소개받았던 클라우드 포메이션 템플릿을 가지고 실제로 템플릿화해서 어카운트 생성할 때마다 그냥 자동으로 실행하는 그런 구조로 이제 가져갔다는 것이고요.
톰슨 로이터도 뭐 여러 가지를 이제 고민을 했죠. 이 과정에서 이제 이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에 관리 안 되던 환경들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려웠다고 하고요. 더군다나 이제 각각의 서비스들이 뭐 다양한 사용자 부류 또는 어플리케이션 환경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구나 기존에 있던 그런 환경들이 계속 리던던트하게 중복돼서 이제 구성되어 있던 이런 부분들을 얼마나 발라내고 통합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고민을 했다라고 합니다. 저희 AWS는 이제 지금 보신 이런 톰슨 로이터처럼 이런 고객들의 VOC를 이제 계속해서 듣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 이 3월달에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AWS 오거니제이션이라는 서비스를 출시하게 됩니다. AWS 오거니제이션은 말씀드린 대로 이 멀티 어카운트 환경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중앙 관리하는 용도로 개발되었습니다. 여기서 관리라는 의미는 AWS 어카운트가 모든 권한을 다 갖는 슈퍼 유저이기 때문에 벌어질 수 있는 상황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필요에 맞는 목적에 맞는 부분으로서 제한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이 오거니제이션을 통해서 이제 수행을 하실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오거니제이션을 이제 준비를 하면서 예상했던 대표적인 활용 케이스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고객들이 가지고 계신 이 보안 요건이나 컴플라이언스 정책들이 다 있으실 텐데요.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AWS 어카운트 생성 과정까지 포함시키게끔 그렇게 확대가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걸 저희가 이제 깨달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런 어카운트 생성 과정 자체도 사실은 이제 기존에는 온라인상에서 이제 클릭스루 동의하시고 이렇게 쭉쭉쭉 진행하시는 자동화가 불가능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오거니제이션 API를 통해서 어카운트 생성 과정도 자동화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린 겁니다. 결국 이제 어카운트 생성 과정부터 그 안에 여러 가지 이제 운영 환경까지 엔드 투 엔드로 이제 자동화 시킬 수 있는 여지를 이제 만들어 드리게 된 것이고요. 오거니제이션이 이제 제공하는 두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빌링 모드, 풀 컨트롤 모드. 빌링 모드는 지금 만약에 이제 통합 빌링 모드를 기존에 사용하고 계셨다면 자동으로 오거니제이션의 빌링 모드로 전환이 되셨을 겁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뒤에 이제 설명드릴 OCP라는 정책으로서 어떤 컨트롤을 하겠다라는 모드가 이제 풀 컨트롤 모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빌링 모드에서 이제 풀 컨트롤 모드로 전환을 하시려면 이 마스터 어카운트에서 각각 참여하고 있는 모든 어카운트의 동의를 얻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제 풀 컨트롤 모드로 전환이 가능하시고요. 오거니제이션이 얘기하고 있는 몇 가지 컨셉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마스터 어카운트. 이건 쉽게 말하자면 기존의 통합 빌링 환경에서의 페이어 어카운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거니제이션을 관리하는 마스터 기능을 수행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오거니제이션에 어떤 어카운트를 초대를 하고 어떤 어카운트를 어떤 목적으로 제한을 시킬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이 마스터 어카운트에서 이제 관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런 모든 어카운트들은 이 OU라는 단위로 그룹핑됩니다. 목적에 따라서. 그래서 이 OU라는 게 계층화돼서 트리 구조로 이제 표현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계층화된 트리 구조에서는 최정점을 지금 보시는 어드민 루트라는 그런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오거니제이션 컨트롤 폴리시라는 OCP라는 정책을 이제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거니제이션이 갖는 가장 큰 이제 이 밸류는 어카운트 생성 과정을 코딩으로 처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메일 어드레스 또는 어카운트의 이름 요 정도만 가지고 어떤 어카운트를 쉽게 이제 만들어서 활용하실 수가 있는 것이고요. 부가적으로 이제 IAM 롤을 어카운트 생성 과정에 같이 연계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이제 이 제약 사항을 말씀드리면 만약에 오거니제이션에서 어카운트를 만드셨다면 이 신규로 생성된 이 어카운트는 제거하실 수가 없습니다. 오거니제이션에서 제거하실 수가 없고요.
지금 보시는 이런 식으로 API를 호출하시면 하나의 어카운트가 만들어집니다. 크리에이트 어카운트 하시고요. 이메일 부여하시고 그다음에 어카운트 네임 주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는 예에서처럼 어떤 IAM 롤을 이제 기본적으로 설정을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생성하시는 것 외에도 기존의 어카운트를 초대 기반으로서 이제 병합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마스터 어카운트만이 이제 초대를 할 수가 있고요. 결국 이 인바이트를 받은 어카운트에서는 뭐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디폴트로 디나이로 이제 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초대 기반으로 오거니제이션에 편입된 어카운트는 나중에 이제 제거가 가능합니다. 생성했던 그 신규 어카운트 상황이랑은 좀 틀린 것이고요. 이 AWS 어카운트를 결국 아까 OU 기반으로 이제 그룹핑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OU라는 것들이 이제 계층화해서 트리 구조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WS 어카운트 내지는 하나의 OU는 다른 OU의 멤버가 될 수 있는데요. 이게 동시에 여러 개의 OU에 이제 그 같이 포함시킬 수는 없습니다. 한 번에 한 OU에만 그 멤버가 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이 투레벨로 트리 구조를 완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큐리티, 디벨롭, 테스트, 프로덕션 이렇게 세 가지의 OU를 구성하시고 A1부터 9까지의 어카운트를 그룹핑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그룹핑된 트리에 OCP라는 정책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은 상속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시큐리티 또 프로덕션 A9에 OCP가 이제 들어가 있고요. 이것들이 최종적으로 A9에서는 각각 시큐리티랑 프로덕션은 그리고 A9 자체의 OCP가 한꺼번에 적용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디벨롭에 있는 A3 어카운트는 자동으로 시큐리티의 OCP를 상속하게 되고요. 만약에 A3라는 그 어카운트를 디벨롭에서 프로덕션을 옮기면 프로덕션의 OCP도 자동으로 적용이 됩니다. OCP의 버전 1은 저희가 이제 서비스 컨트롤 폴리시라는 SCP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데요. 이 SCP는 일종의 필터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어카운트에서 제한을 두겠다는 것이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어떤 접근을 허용하는 그런 그 API들만 이제 뭐 목록화하는 그런 화이트 리스팅 또는 반대로 접근을 차단시킬 수 있는 차단하는 그런 그 API들을 목록화하는 블랙 리스팅을 이제 두 가지 모드로 이제 운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SCP랑 IAM 퍼미션, IAM 정책은 동일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폴트로는 디나이고요. 그 다음에 명시적 allow, 명시적 deny 순으로 우선순위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SCP는 실제로 이제 모든 OU에 디폴트로 풀 AWS 액세스라는 모든 걸 다 허용하는 SCP를 디폴트로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OU랑 어카운트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IAM 퍼미션만 가지고 이제 모든 일들이 이제 행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SCP는 실질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 기능은 IAM 폴리시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이제 적용되는지 여부를 이제 최종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블랙리스팅을 잠깐 보시면 지금 박스 친 이 부분이 이제 풀 AWS 액세스 모든 걸 허용하는 이 정책이 되겠고요.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차단시킬 그런 리소스들을 이제 추가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블랙리스팅이 되겠죠. 반면에 이제 풀 AWS 액세스를 완전히 대체를 해서 실질적으로 허용해야 될 그런 그 API 목록만 이렇게 나열하는 게 화이트 리스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SCP에 EC2랑 S3를 이제 허용을 하고요. IAM 퍼미션으로 EC2랑 SQS를 허용을 한다고 치면 최종적으로 적용되는 거는 두 정책의 교집합인 EC2만 해당 어카운트에서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AWS 오거니제이션의 모범 사례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이제 클라우드 트레일 상에서 이제 이런 마스터 어카운트에 대한 이력들을 이제 그 남기게끔 이네이블 시켜주실 것을 권장드리고요. 그리고 마스터 어카운트는 뭐 될 수 있는 대로 어떤 뭐 리소스를 운영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이제 좀 안 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IAM의 서비스 라스트 액세스 데이터라는 이 필드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가지고 실제로 해당 어카운트가 접근하지 않는 그런 서비스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점진적으로 차단하실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뭐 화이트 리스팅이나 블랙 리스팅을 절대 혼용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오거니제이션을 통해서 어카운트를 생성하실 때 또는 뭐 편입시키실 때 모든 것들이 다 워크플로우로 승인 과정을 거쳐서 이력을 남기게끔 하실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오거니제이션의 리밋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버전에서는 최상위 루트부터 5개층까지만 만드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꺼번에 20개까지의 AWS 어카운트를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소프트 리밋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요청 주시면 증가시켜 드릴 수 있고요. 현재 버전에서는 어카운트의 MFA 설정 부분은 자동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번 지정된 마스터 어카운트를 변경하시는 것도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사용 팁을 알려드리겠는데요. 아까 제가 SCP가 IAM 정책하고 동일하다고 말씀드렸지만 몇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뭐 IP 조건 같은 컨디션을 지정하실 수 없고요. 그리고 리소스도 아스타리스크 요거 하나만 이제 고정으로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허용해야 될 것 또는 차단해야 될 서비스 그리고 이거를 허용, 차단 이런 식으로 액션, 서비스와 액션만 이제 지정하신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아까 SCP가 디폴트로 디나이를 갖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결국 이거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텅 빈 SCP를 하나의 어카운트에 부여하는 순간 그 어카운트는 모든 걸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유사시에 어떤 어카운트가 굉장히 의심스럽다. 그리고 즉각 조처를 하셔야 되겠다 하면 빈 SCP를 부여를 하실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현재 이 빌링, 통합 빌링 리포트에는 지금 오거니제이션에서 정의한 오유 구조를 반영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별도로 이제 코스트 얼로케이션 태그에 기입을 하셔가지고 파싱을 통해서 이제 좀 들여다 보실 것을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주어진 시간을 좀 오버해서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지금까지 이제 제가 준비된 내용은 다 말씀드렸고요. 어느 정도 이제 좀 오거니제이션에 대해서 좀 이 간단한 어떤 이 정보들을 얻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